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3월 증시 급락에서 매우 돋보이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증시에 처음 들어온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전에 여러 침체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좀 생소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신규 진입한 새내기들을 동학개미라고 하고, 미국 월바에서는 로빈훗이라고 하더군요. 이 세계적으로 새내기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락했기 때문일 겁니다. 10,000원짜리 애플망고가 3년 동안 한 해에 1,000원씩 빠져서 7,000원이 되었다면 뭐 싸다는 것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루에 3,000원이 빠졌다면요, 싸다는 생각이 더 심하게 들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들 새내기 투자자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잘 주워 담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세대들보다도 영민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이들 초보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했으니 주가가 결국은 상승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실제로 올해 내내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순매수가 지속되었었거든요. 연초 이후 6월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가 거래소에서만 대략 30조 원을 샀고요. 코스닥에서도 7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이 매도 측의 거래 상대자였죠. 지금까지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상승했던 시장이 끝까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커다란 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07년도에 엄청 크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외국인들은 우리네 증시를 6개월 넘게 매도 중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잡주 같은 거 잘 안 사죠. 보유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들이 가진 뭔가를 매도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 시장 상승률 대비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내내 팔고 있지만 주가는 지난 6개월간 올랐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얼굴에서 이 시건방을 가득 머금은 썩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눈물 쏙 빼는 하락이 시작되었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시장이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때와 상당한 부분이 비슷비슷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죠. 개인들은 매수했지만 주가는 상승했다라는 점. 당연히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도 당시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했으니까 주가가 결국 하락으로 종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법 많은데요. 이 동학개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많은 매체들을 통한 정보 수집 능력이 특출하고요. 게다가 세력화되고 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벌인 항공주를 과감하게 주워 담아서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미 파산보호 신청을 낸 렌트카 업체 허츠마저 마구 사들이는 바람에 파산보호 신청 당시에 50센트에 불과했던 주가를 딱 2주 만에 $6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었다라는 점은 이 월가에서 우리가 쉽게 회자되는 무용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성공담들이 더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들 로빈훗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을 정도죠.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주워 담던 동학개미들이지만 지금은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행주대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노를 젓는 어부는 자신이 노질 때문에 배가 행주대교까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는 이거 안 해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력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뵙게 되는데요. 심지어 장마철에도 골프장을 자신과 함께 가면 비가 안 온다고 걱정 말고 부킹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신에 대한 과시는 살짝 좀 건강한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동학개미가 하락하는 장을 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양이 30조 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돈이 전부 매수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는 사실 아니죠. 그리고 그마저도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보다 앞서 증시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흐르는 강물에서 사공의 노젓기는 배의 방향성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의 흐름이죠. 이 스마트머니의 흐름 말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에 우리나라의 경제나 정치 혹은 지정학적 상황도 거의 개입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달러 세상으로 다시 탄생했고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물건을 소비해 줄 시장, 즉 미국의 경제가 좋아져야만 우리네 경제도 돌아가는 이른바 종속경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정치가 영향을 준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거 혹독한 군사정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경제 붐 국면에서 우리 증시가 함께 상승했던 것 어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올해 내내 있었던 것 사실이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거래라는 게 매도자가 있으면 반드시 매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이 매도했으니까 그냥 개인들이 매수한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주야장천 매도만 반복했을까요? 첫 번째가 저유가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달러 강세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공매도 금지로 인한 선현물 스위칭 거래 때문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것 같죠? 개인들이 많이 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치 엘리베이터의 웨이트 밸런스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서로 상쇄가 있었단 말이죠. 공매도 금지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 5월 28일 방송에서 이미 거론해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저유가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잖아요. 이 사우디를 기준으로 재정균형 유가는 70달러가 넘는데요. 최근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과거에 그런 유가가 있었어? 라는 상상조차 못하실 정도로 저유가 국면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었죠. 중동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이 정도의 유가 수준에서는 견딜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재정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당연히 중동의 국부 펀드들은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해외 투자분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환차손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이머징을 매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달러 가치가 인덱스로 100일 때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해보죠. 이게 80까지 하락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앉아서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비록 보합권에서만 등락을 해줘도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120까지 올라갔다면요. 그들이 매수했던 삼성전자가 10%나 올랐다고 하더라도 20%의 환차손 때문에 오히려 10%의 손실을 보깁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 좋아도 환차손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결코 매수하지 않아요. 당장 입증이 가능하죠. EPFR에 따르면 2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주요 신흥국 10개국의 주식과 채권형 펀드에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지는 구간이었잖아요. 굳이 환차손을 안고 이머징을 매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3월에 이머징에서의 이탈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었고
4월까지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로 달러 강세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역시 덩달아서 주춤해지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현저하게 약세로 전환된 6월에 와서는 소폭이나마 순유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6월 이후로 바이러스가 오히려 재확산 기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것이라면 6월 이후에 달러가 현저한 약세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정 투자에 대한 기대치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지지율이 속락 중이죠. 이 절대 권력을 그냥 앉아서 놓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대선을 앞두고 분명히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한 방을 노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바로 대규모 재정정책입니다. 이 재정정책 중에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마치 정맥주사처럼 경제 속으로 돈이 빠르게 인젝션되기 때문에 대략 석 달이면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늦어도 8월 안에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 새벽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하원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월 말 안에 재정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재정정책이 발표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달러 가치는 반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요. 저의 신용이 하락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2분기 중에 이미 2조 9천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3분기에는 6,63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따지면 1분기에 한 분기의 발행액은 2,5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리파이낸싱 되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채권이 신규로 발행되는 셈이고 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장의 커다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사이트를 가진 수많은 매니머니저들의 결정들 때문인데요. 미국이 재정 투자를 앞두고 달러 약세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지면서 6월 달 들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죠. 달러 약세는 이머지게는 호재가 됩니다. 사실 외국인들마저도 단지 반도체 가격이 좋아진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아요. 오해를 빨리 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데이터 센터양 D램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까? 삼성전자 주로 매도했어요.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를 염두에 두고 있던 외국인들이 우리네 증시를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선현물 간의 스위칭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현물을 매도한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반대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게다가 절대치만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매수하긴 했어요. 스위칭 물량도 감안해야 되고 또 유동성의 절대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매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많이 팔았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연초에 30조 원을 밑돌았던 고객 예탁금이 어느덧 45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 고객 예탁금이 뭐냐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상태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에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상승 방향으로 매수한 것도 아닌데요. 3월 중순 동학개미들은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우량주나 레버리지 ETF 등을 마구 주워 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3월 중순 코덱스 200 레버리지 ETF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2조 5천억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들 중에 대부분은 차익 실현이 끝났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툭하면 그룹급 인사들이 나와서 사상 최악의 침체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어떤 강심장이 여지껏 들고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새내기들은 그야말로 증시에 대한 경험치가 박약한 초보 투자자들이에요. 시장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로 협박성 멘트를 날려대고 있으니 레버리지에 대한 수익을 조금 조기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좀 조급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곧버스라고 하죠. 인버스 레버리지로 상당 부분 갈아탄 상태예요. 실제로 인버스 레버리지에 대한 누적 순매수 금액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 미국의 로빈훗 역시 주가 하락에서 많이 매수한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 급한 하락으로 인해서 우량주들이 매우 싸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들 역시 대다수가 우량주에 대해서는 매도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회사협회에 따르면 MMF에 현재 4조 8천억 달러나 쌓여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9년도 1월에 도달했던 이전 고점 3조 8천억 달러를 무려 1조 달러나 넘어선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 1월은요. 주가 최바닥과 고작 2달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증시 주변에 현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은 3월 급락장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대부분 이익을 실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바이러스 때문이든 혹은 홍콩 보안법 때문이든 한 번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증시란 친구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어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염원을 가진 동학개미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더욱 조정받기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오랜 경험 중 하나가 개인이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입니다. 완전히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주로 외국인들이 이머징을 매수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인데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주로 달러로 살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증시를 매수하는 시기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의 카운터파티인 개인은 매도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면 주가가 오른다는 속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 구간에서 환차손을 각오하고 이머징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진 않습니다. 최근 이머징 증시는 오로지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상승했어요.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서 2,50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인다면 외국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 재개가 없고 미국 정부의 재정이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면 달러는 기조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순간 집 나간 외국인들은 마치 밀물처럼 다시 이머징을 향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동학개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치죠. 증시에 잘 오셨습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성공도 다른 곳만큼이나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요구합니다. 정보나 운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네 젊은이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정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